이 12가지만 끊어도 암 위험이 급감합니다. 91세 의사가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 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91세이신데도 매일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를 보시는 현역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정정하실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비결이 뭐예요? 91세까지 현역으로 일하실 수 있는 비결이요. 그러자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친구, 비결이라는 게 따로 있나? 그냥 안 해야 할 것들을 안 했을 뿐이야. 내가 67년간 암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딱 12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 그걸 안 하면 돼. 그날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50분간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이 일을 67년 했는데 요즘 암 환자가 정말 많아졌어.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암은 드문 병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려. 왜 그럴까? 저도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암이 증가하는 걸까요? 다들 유전 탓을 해. 우리 집안이 원래 암 집안이라고. 하지만 그건 큰 오해야. 내가 수천 명의 암 환자를 봤는데 진짜 유전 때문인 경우는 10%도 안 돼. 나머지 90%는 뭐였을까?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시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생활 습관이야. 매일 뭘 먹고 어떻게 사는가. 그게 전부야. 선생님은 그동안 치료했던 환자들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기록해 오셨대요. 67년간 모은 데이터였죠. 놀라운 걸 발견했어.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던 행동이 딱 12가지더라고. 반대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은 그 12가지를 거의 안 하더라고. 91세 의사의 67년 관찰 일기. 선생님께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셨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한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이게 내 보물이야. 1959년부터 지금까지 67년간 기록한 거지. 노트를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보였어요. 여기 봐. 1967년에 내가 치료했던 박모 씨. 45세에 위암 진단받았어. 그분 생활 습관을 보면 매일 탄 고기 드셨고 술을 하루도 안 거르셨고 담배를 피웠지. 그리고 여기 2023년까지 건강하게 사신 김모 할아버지. 이분은 이 12가지를 거의 안 하셨어. 선생님, 그럼 그 12가지가 정말 확실한 건가요? 처음엔 나도 의심했지. 그래서 최근 연구들을 다 찾아봤어. 하버드, 존스 홉킨스, 서울대 병원. 놀랍게도 내 관찰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 선생님은 작년에 하버드 의대 동창회에 다녀오셨대요. 거기서 만난 친구가 있어. 걔도 나처럼 종양내과 의사인데 30년간 암 환자를 봤지. 술 한잔 하다가 걔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네 이상한 거 못 느꼈나? 우리 환자들 생활 습관이 다 비슷해. 나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말했지. 나도 67년간 기록했는데 딱 12가지 패턴이 있더라. 그랬더니 걔가 깜짝 놀라는 거야. 나도 똑같은 걸 발견했어. 두 분이 각자의 기록을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거의 일치했대요. 그때 확신했지.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선생님은 10년 전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하셨대요. 오키나와가 세계에서 100세 노인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 궁금했어. 뭐가 다를까?
거기서 만난 101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할머니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텃밭에 가시더라고. 할머니, 건강 비결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 그 할머니 생활을 관찰해 봤어. 신기하게도 내가 발견한 12가지를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 가공식품도 안 드시고 밤늦게도 안 드시고 매일 운동하시고. 그때 알았지. 장수의 비결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걸 안 하는 거구나. 선생님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있었어. 정말 똑똑한 친구였지. 그 친구가 40대에 췌장암 진단받았어. 같은 의사인데 말이야. 너무 충격이었어. 매일 환자들한테는 담배 끊으세요, 술 줄이세요 하면서 정작 자기는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밤늦게 야식 먹고 그랬던 거야. 그 친구가 마지막에 내게 이렇게 말했어. 선생님, 제가 환자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도 스스로는 안 지켰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매일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네요. 선생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후로 나는 다짐했지. 이 12가지만큼은 절대 숨기지 않겠다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근데 그 전에 먼저 위험 신호부터 알아야 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안 되거든. 선생님께서 손가락을 꼽으며 말씀하셨어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내가 70년간 암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알아?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아니야. 분명히 신호가 있었어. 근데 그걸 무시했던 거지. 선생님이 10가지 신호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거.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3개월에 5kg 이상 빠지면 위험해. 작년에 온 환자가 있었어. 62세 남자분이었는데 선생님, 좋은 거 아닐까요? 살이 빠져서 기분이 좋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 검사해 보니 췌장암 3기였어. 두 번째, 만성 피로.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이게 3개월 이상 가면 위험해. 내가 아는 교수님 한 분도 그랬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 혈액암이었어. 선생님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미열, 림프절, 소화불량, 배변 습관 변화, 기침, 목소리 변화, 점의 변화, 혈변. 이 10가지 중에 2개만 해당돼도 꼭 병원에 가. 조기 발견하면 90%는 완치돼. 근데 늦으면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얼마 전에 72세 할머니가 오셨어. 대장암 4기였는데 그분이 내게 이러시더라고. 선생님, 사실 1년 전부터 변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근데 치질인 줄 알았어요. 병원 가기 귀찮아서 그냥 넘겼어요. 내가 말했지. 할머니, 1년 전에 오셨으면 2기였을 거예요. 그럼 수술만 하면 완치됐어요. 그 할머니가 우시면서 선생님, 후회돼요. 왜 그때 병원에 안 갔을까요? 하시더라고.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 귀찮아도 바빠도 꼭 병원에 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12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하나하나 다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어줘. 1번, 탄 음식. 환자 90%가 드시던 것. 선생님이 첫 번째 손가락을 펼치셨어요. 내가 위암 환자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 평소에 탄 음식 좋아하세요? 그럼 거의 다 네라고 대답해. 한 50대 남자분이 생각나. 그분은 삼겹살 구울 때 일부러 까맣게 태우셨대. 그 고소한 맛이 좋다고.
매주 두세 번씩 그렇게 드셨대. 45세에 위암 진단 받으셨어. 그때 그분이 내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선생님, 탄 고기 때문일까요? 나는 정직하게 답했지. 큰 원인 중 하나일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음식이 타면 벤조피렌이라는 독이 생겨. 이게 DNA를 망가뜨려. 그럼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거지.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 탄 부분이 제일 맛있다고 그걸 먹어. 특히 누룽지, 탄 마늘, 탄갈비. 내 조언은 간단해. 절대 태우지 마. 140도 이하에서 천천히 구워. 그리고 탄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 2번, 가공육 담배만큼 위험한 음식. 두 번째는 정말 충격적일 거야.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거. 세계보건기구가 이걸 담배랑 같은 등급으로 분류했어. 1급 발암물질이야.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내 환자 중에 40대 여성분이 계셨어. 매일 아침 햄 토스트 드셨대. 간편하고 맛있다고. 10년 넘게 그렇게 드셨는데 대장암에 걸리셨어. 그분이 내게 물어보시더라고. 선생님, 햄이 그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TV에서도 광고하잖아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가공육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보존제가 들어가. 이게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하는데 이게 강력한 발암물질이야. 하버드 연구를 봤더니 하루에 햄 2장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한테도 절대 못 먹게 해. 손주들이 햄버거 먹자고 해도 할아버지가 대신 고기 구워줄게 그래. 3번, 설탕 암세포의 밥. 세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해. 설탕. 선생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씀하셨어요. 암세포는 뭘 먹고 살까? 당이야. 정상 세포보다 20배나 더 많이 먹어. 그러니까 설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암세포한테 밥을 주는 거야. 내가 췌장암 환자들 식습관을 조사해 봤어. 거의 다 단 음식을 좋아하시더라고. 탄산음료, 케이크, 과자. 한 분은 하루에 콜라를 2리터씩 드셨대. 10년 넘게. 38세에 췌장암 진단 받으셨어.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설탕 섭취량을 25g 이하로 하래. 근데 콜라 한 캔에 40g이 들어있어. 한 캔만 마셔도 초과야. 선생님이 대안을 알려주셨어요. 물 마셔. 보리차 마셔. 과일 먹고 싶으면 통째로 먹어. 주스 말고. 주스는 당만 남고 섬유질은 다 없어져 버려. 4번, 술 안전한 양은 없다. 네 번째, 술. 이거 말하면 다들 싫어해. 특히 남자분들. 선생님이 쓴 웃음을 지으셨어요. 선생님,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안전한 양은 없어. 국제암연구소가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어. 하루에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식도암, 구강암 위험이 20% 올라가. 내 대학 동창 중에 한 명이 있었어. 의사였는데 매일 소주 반 병씩 마셨지.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면서. 55세에 간암 진단받았어. 수술했는데 2년 후에 재발했고 결국 우리보다 먼저 갔어. 장례식장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했어. 우리도 술 끊자. 그날 이후로 나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셔. 벌써 30년째야. 선생님은 나머지 습관들도 하나하나 실제 환자 이야기와 함께 들려주셨어요. 흡연하던 65세 남자분 폐암으로, 붉은 고기를 매일 먹던 58세 여성분 대장암으로, 밤 11시에 야식 먹던 42세 남자분 위암으로,
각각의 이야기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어요. 이분들이 만약 미리 알았다면, 만약 조금만 일찍 습관을 바꿨다면 지금도 건강하게 사셨을 거야. 가장 인상 깊었던 건 12번째 플라스틱 용기 이야기였어요. 이거 정말 아무도 몰라.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 담으면 비스페놀이라는 독이 녹아나와. 이게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유방암, 전립선암을 일으켜. 38세 젊은 여성분이 유방암으로 오셨는데 매일 플라스틱 용기에 도시락을 싸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셨대. 10년 넘게.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선생님 진작 알았다면 하시더라고. 자, 그럼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나한테 자주 물어봐. 선생님은 뭘 드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공개할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알아? 물 한 잔 마셔. 자는 동안 혈액이 끈적해졌거든. 그 다음 30분간 햇볕을 쬐면서 산책해. 비타민 D를 만들어야 하거든. 아침 7시에 식사해. 뭘 먹냐고? 브로콜리찜, 토마토 볶음, 마늘 넣은 된장국, 현미밥. 매일 똑같아. 매일 똑같이 먹으면 지겹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 근데 있잖아. 91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내 환자 중에 90세 할머니가 계셔. 70세에 유방암 수술하셨는데 지금까지 재발 안 하셨어. 그 할머니 비결이 뭔지 알아?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컵, 녹차 3잔, 그리고 생선구이. 20년을 그렇게 사셨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할머니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선생님,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이렇게 먹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의사들이 꼭 먹는 보충제 3가지. 보충제는 꼭 필요한 것만 먹어. 나는 딱 3가지만 먹어. 첫째, 비타민 D. 하루 2000 IU. 한국 사람 80%가 부족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암 위험이 2배 올라가. 둘째, 오메가3. 하루 1000mg.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줘. 셋째, 셀레늄. 하루 200 마이크로그램. 강력한 항산화제야. 이 3가지만 먹어도 충분해. 나머지는 음식으로 챙겨. 일주일 실천 플랜. 선생님, 한 번에 다 바꾸기 힘든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 그럴 땐 이렇게 해. 첫째 주 탄 음식만 끊어봐. 이것만 해도 큰 변화야. 둘째 주 가공육을 끊어봐. 햄 대신 직접 구운 고기 먹어. 셋째 주 설탕을 줄여봐. 탄산음료 대신 물 마셔. 넷째 주 밤늦게 먹는 습관을 끊어봐. 한 달에 하나씩만 바꿔도 1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선생님, 건강식품 비싸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셔. 근데 있잖아. 브로콜리 한 송이 2,000원이야. 토마토 한 개 500원. 마늘 한쪽 100원도 안 해. 하루 5,000원이면 충분해. 담배 한 갑값이야. 반대로 암 치료비가 얼마인지 알아? 평균 5천만 원이야. 어느 게 더 경제적일까? 선생님과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91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뭐예요?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젊은 친구, 비결이라는 게 따로 있나? 그냥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했을 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을까 고민할 때 힘들어도 건강한 걸 선택했어. 술자리 제안이 들어와도 아쉬워도 거절했어. 밤늦게 배고파도 참고 잤어. 처음엔 힘들었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야.
인생 재미없겠다 그랬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옳았어. 나랑 같이 의사 생활 시작한 친구들 대부분이 벌써 세상을 떠났어. 70대에, 80대에, 암으로, 심장병으로. 근데 나는 아직도 여기 있어. 매일 아침 눈 뜨고 환자 보고 손주들 얼굴 보고 선생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91세에도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 12가지를 하나씩 끊어봐. 한 번에 다 못하면 한 달에 하나씩만. 10년 후, 20년 후에 이 영상 생각날 거야. 아, 그때 그 영상 보고 바꾸길 잘했다라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탄 음식 먹지 말고 가공육 피하고 설탕 줄이고. 어렵지 않아. 그냥 안 사면 돼. 냉장고에 없으면 안 먹게 돼 있어.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줘. 사랑한다면 이 12가지를 알려줘야 해. 특히 부모님. 부모님 보계속 세대는 이런 정보를 잘 모르셔.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 영상 보여드려. 그게 진짜 효도야. 비싼 선물보다, 용돈보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하는 게 진짜 효도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이제 91세야.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67년간 배운 걸 혼자 가지고 가기는 아까워.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거야.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그게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유산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이 영상 많이 공유해줘.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한 사람이라도 덜 아프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젊은 친구, 건강은 선택이야. 운명이 아니야.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해. 그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오늘 91세 의사 선생님의 67년 경험담을 들려드렸어요. 12가지 끊어야 할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탄 음식, 가공육, 설탕 과다, 술, 담배, 붉은 고기 과다, 밤늦게 먹기, 운동 안 하기, 스트레스, 수면 부족, 비만, 플라스틱 용기 사용. 오늘 저녁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암을 이긴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